제가 풍수에 관해서 알려드리다 보면요, 제일 질문이 많으신 것이 이 거울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거울 몇 개씩은 다 있으시죠? 네, 이 거울은 우리네 집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거울은 현대 풍수학에서 운을 집안으로 들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 풍수서적에서는요, 어디에서도 이 거울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 일본 풍수학에서 많이 밀려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현대 풍수학에서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또한 이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복을 불러오게 만든다는 이 거울의 위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과연 이 거울이 몇 개씩 있으신가요? 어쩌면 방마다 하나씩 다 있기도 할 것이고요, 거실이나 주방에 거울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거울은 놓아두는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방향 역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여러분,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빛을 반사하여 집안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하여 반드시 거울은 현관의 측면에 있어야 하고요, 그 크기는 전면보다는 반면이 좋습니다. 네, 허리 이상의 위치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보이도록 해두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혹시 현관에 전면 거울이 있으시다면요, 그 아래에 반드시 화분이나 화초를 두셨어요. 그 기운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거울이 왼쪽에 있다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오른쪽에 있다면 애정운이나 명예운이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둘을 다 얻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양쪽에 모두 설치해 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네, 이 거울은 사실 화오행의 결정체입니다. 물론 이 화오행은 동적인 움직임, 화려함과 연관이 아주 깊고요, 또한 감상적이며 치밀하지 못한 단점이 있는 오행입니다. 하여 이곳 현관 양쪽에 거울이 모두 있다면요, 이 화오행에 과함을 만들 것이고 또한 부딪힘을 만들 것이니 사치나 향락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는 두 부부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네, 이는 이 사치와 향락을 경계한 말이 아닐까 싶네요. 혹시 현관이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거울을 크게 양쪽에 모두 설치해 둔 가정이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그 아래에 화분이나 분재들을 두어서 그 기운을 분산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또 그 거울의 끝부분에 알루미늄 재질의 무엇인가를 부착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실입니다. 이 거실의 거울은 반드시 창가로 옮겨주세요. 특히 이것이 전신거울, 대형 거울이라면 반드시 그 위치는 창가입니다. 네, 창문의 기운을 흡수시켜 주자는 의미이죠. 맞습니다. 현대 거실들은 대부분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이 크게 있죠. 이 역시 유리임은 분명하고요, 또한 거울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 전신거울은 꼭 창가에 두시고 가능하면 모서리에 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집에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재물운이 이 거울을 통하여 집중될 것이고요, 또한 이 집안의 번영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풍수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거실 벽에 거울을 붙여 두시는 것은 반드시 자제하셔야 합니다. 네, 이는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침실입니다. 아마 침실에는 안에 화장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드레스룸에 대형 전신 거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작은 거울이 벽에 걸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침실의 거울은요, 크기와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방향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듯이요, 세상의 기준은 나이고요, 풍수의 기준 역시 나와 우리 가족입니다. 네, 무조건 침대에 누우셔서요, 정면에 내 모습이 비치지만 않으면 좋다는 거예요. 측면에 거울이 있든 내 발 아래에 거울이 있든 누우셔서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만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는 동양에서는요, 배우자의 바람과 연관을 시키기도 하고요. 서양에서는 성취운의 불행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에이 하실 수도 있을 것이지만요. 이는 어쩌면 근거가 아주 농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움직이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나의 무의식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나의 무의식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침실입니다. 이 침실 침대에 누워서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요, 무엇인가 계속 생각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의 무의식의 휴식에는 막대한 해를 줄 것임은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나의 무의식이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완벽한 휴식으로 다음날 또 멋진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여 이것만은 꼭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안방이나 침실에서는 이 거울의 유무나 크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틀어두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으로 화장실의 거울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요, 욕실과 화장실을 같이 두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이 욕실, 화장실은 우리의 신체 노출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리하여 이곳을 우리의 건강운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가정의 행복운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여 이곳의 거울은 되도록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가정이나 누군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가정이라면요, 투명한 꽃병에 붉은색이나 청색 계열의 꽃들을 꽂아서 깨끗하게 놓아 두시면요,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이 생겨날 것이고요. 이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서라도, 건강운의 상승을 위해서라도 이 화장실의 거울은 매일 깨끗하게 닦아서 늘 깨끗함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물론 세면대의 청결함도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 역시 말입니다. 이제 주방이나 그 외의 곳들의 거울입니다. 이러한 곳들의 거울은 그 방향이나 위치보다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이곳들의 거울은 가능하면 작은 것들을 쓰시고요. 혹시 그 크기가 아주 크다면요, 그 모서리에 무엇인가 끼워 두셔서 이 거울의 날카로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거울은 화우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거울이 날카로움을 드러내게 되면요, 이 거울을 사용하는 사람의 심리적, 감정적인 날카로움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한 이 날카로움이 타인을 괴롭히는 형상이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 풍수학이라는 것은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로 인해 나의 무의식을 교육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 여러분의 무의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번영,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